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다들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8천만 원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는 12만 6천 달러, 그 사상 최고점에서 순식간에 30%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와, 30%?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반토막 혹은 그 이상 무너진 것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공포에 질린 투매, 그러니까 패닉셀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큰 폭락은 몇 번 있었잖아요. 2014년에 그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이라든지 네, 있었죠. 2022년 FTX 파산이랑 루나 사태처럼요. 그런데 그때는 거래소가 무너졌다거나 명백한 사기 사건 같은 확실한 악당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원인이 명확했죠.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합니다. 그런 뚜렷한 사건 없이 시장이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하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내부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피로감? 과거처럼 외부에서 날아온 어떤 강력한 충격파가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상승 동력의 상실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악재가 터지는 것보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상황이 훨씬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원인을 모르니 대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내부 피로감이라 흥미로운 진단이네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원인, 시장의 내부 균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레버리지 문제겠죠.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단 하루에 청산된 레버리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그날이요? 네, 무려 28조 원. 달러로는 190억 달러에 달하는 비투 물량이 강제로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28조 원이요? 하루 만에요? 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던 리스크 아닌가요? 왜 유독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큰 문제로 터져나온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리스크인 줄은 알았지만 모두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다들 오를 거라고만 생각했군요. 네.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낙관론 속에서 너도 나도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이제 시장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빚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가격 하락해도 담보가 부족해져서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고 그 매도 물량이 또다시 가격을 끌어내리고 그럼 또 다른 포지션이 청산되고 도미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역대급 디레버리징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표면 아래에서 취약성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있었던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빚을 많이 낸 개인 투자자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뭔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각합니다. 그 취약성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내부 문제인 고래들의 이탈과 유동성 고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아, 고래들의 이탈. 네. 여기서 시장 깊이, 영어로는 마켓 뎁스라는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장 깊이, 시장의 체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큰 거래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가격 충격 없이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말이죠.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시장 깊이가 고점 대비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30%나요? 네,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땐 사람이 뛰어들어도 물결이 잔잔하지만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는 웅덩이에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물이 사방으로 크게 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큰손, 즉 고래라 불리는 장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조용히 시장을 떠나면서 유동성이 말라버렸고 이제는 비교적 작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가 된 거죠. 잠깐만요.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고요? 아니, 연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서 월스트리트에 거대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시장을 구원해 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시장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ETF가 세 번째 내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죠. 10월 이후에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7조 7천억 원이나요? 네, 이것은 더 이상 기관의 신규 수요가 가격을 받쳐주지 않는다는 아주 차갑고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하긴 트럼프 당선 같은 대형 호재가 터져도 시장이 잠깐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호재가 나와도 그걸 받아줄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재료는 소멸되고 피로감만 남는 거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들어보니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개인들은 과도한 빚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큰 손들은 시장을 떠나 유동성이 메말랐고 구원투수로 여겼던 기관 자금마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역풍까지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연준의 입장 변화겠죠. 네, 그렇죠. 최근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시장이 그토록 기대했던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기존 2회에서 1회 이하로 크게 줄었더군요. 이건 사실상 시장에 풀리는 돈줄을 더 꽉 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처분하게 됩니다. 최근 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나스닥 같은 기술주 시장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에서는 자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긴축 기조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시한폭탄이 따로 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네, 있습니다. 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온 일종의 공짜 점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짜 점심이요? 네,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아주 싼 이자로 빌려서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던 방식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그 차익을 얻는 전략이었군요. 그게 왜 지금 시한폭탄이 된 거죠? 일본 중앙은행 BOJ가 드디어 수십 년간 이어온 제로금리 정책을 끝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아, 드디어. 네, 엔화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자금들은 환차손을 막기 위해 서둘러 투자를 정리하고 빌린 엔화를 갚아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언와인드, 즉 포지션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로 이 엔캐리 자금의 대규모 청산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에 공짜 점심처럼 풀렸던 일본의 돈이 이제는 이자까지 붙여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지탱하던 한쪽 기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니까요. 와, 정말 사방의 지뢰밭이네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망을 하나 봤습니다. 매크로 분석가 루크 그로맨이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더군요. 루크 그로맨은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인물이라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아, 그랬던 사람인데도요. 네. 그가 제시한 근거들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첫째,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골드 가격 대비 고점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둘째,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동평균 선들이 너무나 힘없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양자 컴퓨터의 존재를 언급했는데 이건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근간인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잠재적 위협 자체가 장기적인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모든 근거를 종합한 그의 결론이 아주 차갑더군요. 결국 승자는 금과 달러뿐이다. 이건 비트코인이 스스로를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왔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는
해지 수단이라는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죠. 아, 정작 지금과 같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만큼의 방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저 그런 주변부 자산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매우 날카롭게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락이 하락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노이즈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물론 있죠.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여전히 ETF를 운용 중인데 그들이 이런 하락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의 장기적인 관점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동평균선 이탈 같은 현상은 급격한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블랙록 같은 기관들은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런 하락이 단기 투기 세력을 털어내고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지금 시장은 데이터나 논리보다는 공포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다, 원래 이랬다는 식의 낙관론이 시장의 투매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마도 4년 주기론이라는 과거의 망령일 겁니다. 아, 그 유명한 4년 주기론이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이론이죠. 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저도 2018년 하락장을 겪어봤는데 그때 공포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반감기 이후 약 1년 동안은 가격이 급등하는 강세장이 펼쳐졌고 그 정점이 지나면 어김없이 고점 대비 70%에서 80% 이상 폭락하는 기나긴 약세장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이 바로 가장 최근의 반감기였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턴대로라면 지금의 하락이 바로 그 대폭락 주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의 팽배해 있는 거군요.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이 질문이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고래 이탈, ETF 자금 유출이라는 내부 균열에 연준의 긴축과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시경제 역풍이 겹쳤고 여기에 4년 주기론의 공포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번 하락이 FTX 파산 같은 스캔들 없는 하락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섣불리 이만하면 바닥이겠지라고 판단하고 추가 매수, 이른바 물타기에 나설 때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베팅보다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표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일본 금리와 미국 고용? 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이 지표들이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지표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하락의 본질이 정말 시장의 피로감 때문이라면 이는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해온 스토리와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이야기가 힘을 잃었을 때 과연 어떤 기술적 지표가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